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차이점 찾기 끝장내겠습니다. 우리 교재 32페이지 음악에서의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재가 모두 3개가 나오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고전 시대. 뭐가 나오죠? 이름을 좀 뭐 해야 되죠? 네. 이제 감을 좀 잡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차이점 찾아야 됩니다. 차이점 나오면, 그러니까 이 수업 끝날 때쯤에 제가 물을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랑 바로크 시대가 뭐가 달라라고 물었을 때 이게 다릅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는 길어요. 이러면 이건 차이점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줄줄줄 읽은 거죠. 아시겠죠? 차이점 꼼꼼하게 생각해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글 전체의 화제어는 뭐냐면 음악에서의 반복입니다. 제 질문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 같은 공간 예술과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다.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 이걸 전체의 화제어는 뭐냐면 음악에서의 반복이고요. 핵심어는 뭐냐?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죠? 예, 악곡 전체를 쉽게 이해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왜요? 까먹으니까요. 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 예, 노래 떠떠떠 비행기 각자 한 번씩 불러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 갈게요. 두 번째 단락, 네,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읽을 때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에서 뭐가 반복되고 뭐가 안 반복되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 다성음악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예. 얘들은 모방을 선택했다네요. 그 모방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이때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스톱! 보이시나요? 뭐가 반복됐어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는다는 게 눈에 힘주고 읽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글의 화제어가 반복이에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가 반복됐다는 건가요? 다시 읽어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성음악 양식에서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모방이 사용되었는데 이때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이에요. 어디가 반복됐다고요? 노래의 시작 부분만 반복된 거예요.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림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간다. 스톱! 네, 뭐가 안 반복됐어요? 까먹었죠? 빨리 거기 다시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이 안 반복됐습니까? 예, 다시 읽어볼까요? 돌림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간다. 예. 뒷부분이 반복 안 됐습니다. 시작 부분만 반복됐다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 가지고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시작 부분이 반복된 거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4번, 5번 날라가야 됩니다. 1, 2, 3번만 남아야 되죠? 시간차를 두고 시작 부분이 달라져야 되니까 2번도 아웃입니다. 네, 3번도 아웃이네요. 답 1번입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벌써. 아시겠죠? 이게 독해를 잘하는 거고 이게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예, 어느 부분이 반복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읽은 건 그린 거죠. 그냥.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서 성악음악을 구형하는데 더 이상 모방은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어디가 반복됐어요? 예, 저음부가 반복된 거예요. 살짝 감이 오지 않나요? 어디가 안 반복되겠어요? 저음부가 반복되면? 예, 고음부가 반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제시 한번 볼까요?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맞네요. 고음부에서는.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장식적 변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달 나갈까요? 고전시대입니다. 고전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지금 뭐 쉽고 안 쉽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반복되냐고 찾아야 돼요. 반복. 그래야 차이점이 나오죠. 고전시대 소나타 형식이 뭐야? 라고 묻는데 마지막 악장이 좀 쉬운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면 독해에 실패한 겁니다. 마지막 악장의 이러한 성격을 표현하는데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사이에, 즉 어디에서 반복이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악장에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악장에서 뭘 반복하느냐? 마지막 악장 앞에 나왔던 이전 악장들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안 반복하죠? 안 반복. 어디에서?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삽입한답니다. 마지막 악장 사이사이에 이 주제와 대조되는 주제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제시문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라면 이것만 보고 문제가 풀려야 돼요. 혹시나 혼자 복습을 하거나 혼자 예습을 할 때 이런 걸 한번 그려보고 내가 그린 거,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린 게 문제 푸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이걸 다시 그리세요. 문제를 다시 풀지 말고 3번 찍어놓고 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5번인가?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제시문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늡니다. 반드시 늡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반복은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당연하죠.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제시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2번 선율의 반복은 노래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죠. 3번 돌림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무반주 성악곡이 어디에 있더라? 돌림노래가 어디 있더라? 돌림노래가 뭐죠? 제시문 돌림노래가 어디 있더라? 시작 부분이 반복되는 게 어디 있더라? 여기죠. 이게 돌림노래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 변주의 방식 여기 있죠. 틀렸습니다. 앞부분은 르네상스 음악에 대한 설명이고 뒷부분은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렸습니다. 4번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 화성이 중시한 시대가 시작된다. 요거 말하는 거고요. 반복 기법은 단순한 노래부터 복잡한 악곡까지 널리 사용된다. 맞습니다. 이 제시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의 보기입니다. 보기. 세 번째 문제 보기에서도 여기 밑에 적을까요? 네. 보기에 나오는 겁니다. 보기도 주제가 반복인데 뭐가 반복되고 뭐가 안 반복되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보기. 앵무족의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를 보여준다. 1대 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통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스톱! 눈치채셨어요?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죠. 그 종이 뭐? 비율이 반복됩니다. 1대 1.618의 비율이 반복되는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크기를 달리합니다. 크기가 반복되지 않아요. 크기가 점점 커지거든요. 이렇게. 그게 앵무족의 껍데기 아름다움 내지는 빈종이가 이렇게 크기를 변화한 아름다움. 이러한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 건축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당시 건축물에서 문과 창의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율, 같은 형태. 네, 제시문 중심 내용이 이겁니다. 크기가 비율과 형태는 같은데 크기가 변해 라는 겁니다. 정답 선지 보시면 2번인데요. 2번이 답인 이유를 모두가 다 1, 3, 4, 5가 맞으니까 이렇게 풀고 있어요.
자, 해보세요. 2번 꼼꼼히 보는 게 이런 겁니다. 2번 꼼꼼히 한번 볼까요?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있나요?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유사한 거겠군. 틀렸죠? 얘는 변화의 아름다움입니다. 얘는 반복, 통일의 아름다움이죠. 이거 두 개 같다고 하면 됩니까? 다르죠?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니까 틀리죠. 뭐 온갖 잡다한 소리가 많은데 3번에 2번 선택지 시중 해설도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과제에 집중하시고요. 뭐가 다른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보입니다. 이게 매우 쉽게 보입니다. 나중에 되면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 36페이지의 도량령하고 차이점 찾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어서 갈까요?